근데 그게 아니라 80% 이상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리가 처음에 오르는 전략도 중요한 만큼 오른 이후의 전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1인 구매 대행 사업에서는 이게 틀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전 시간을 체크해요. 시간 체크를 안 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구매 대행에서는 120분 했다. 그럼 제가 목표한 시간, 일주일에 목표한 시간에서 몇 프로를 뭐 달성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소싱 같은 경우도 저는 일주일에 1000개씩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를 1월부터 계속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알려주는 남자 혜렌입니다. 네, 오늘은 구매대행을 하면서 우리가 매출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런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막 3개월 만에 월 매출 1, 2천만 원 달성을 했는데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열심히 하고 매출이 올라요. 그리고 굉장히 어렵지 않게 오르는데 거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반응이냐면 에이, 노력이 부족하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근데 고민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었다. 80% 이상은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6개월, 9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출이? 당연히 이렇게 계속 올라야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랑 하면서 계속 쑥달이 되죠. 그리고 내가 팔린 데이터도 쌓이고 스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3개월 만에 1000만 원 찍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심각하게 뭐가 바뀐 게 아니라면 내가 똑같이 일을 했으면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지어 유지도 안 되고 떨어져요.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생산적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뻔한 말일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지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보다 요즘 일을 더 많이 해. 일이 더 많아서 처음보다 더 많이 해. 근데 매출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초반 3개월의 업무 시간을 파악을 해보면 20%는 뭔가 그냥 헤매는 시간, 세팅하고 뭔가 처음이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것도 많고 막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익숙하지 않음에 따른 그런 시간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상품 소싱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구매대행 한 3년 정도 하면서 초반 한 2개월이 정말 소싱에다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도 지금 소싱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래봤자 3-4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쌓인 일들이 있고 그런 주문건도 있고 막 이제 쌓아온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소싱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처음처럼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3개월 이후에 업무 시간을 보면 80%가 이제 기타 업무가 돼요. 원래는 우리가 80%를 소싱 업무를 했는데 80%가 기타 업무가 되고 20%가 이제 상품 소싱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뒤바뀌었죠. 자, 그럼 기타 업무에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상품만 올리면 되죠. 처음에 초반 3개월은. 근데 이제 매출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면 할 게 많아져요. 주문 처리해야죠. 주문 처리는 뭐예요? 주문 처리만 해도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막 구매도 해야 되고 배송 뭐 배대지 신청하고 배송 체크하고 뭐 관부가스 내고 고객 연락 오고 뭐 안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만 해도 많아요. 우리가 하루에 물건이 3개만 팔린다고 해도 구매 대행은 보통 팔리고 나서 판매 마무리까지 한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하루에 3개씩 팔면 지금 걸쳐있는 주문 처리 건수가 한 50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CS라든지 그런 것도 많을 거고 어떤 배송상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또 CS, 뭐 주문 처리 관련 CS도 있지만 이제 주문을 하지 않은 고객들도 CS가 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품이나 취소 처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건이 팔리면 또 자료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카드나 비용 세무 처리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저는 구매대행 하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비용 세무가 사실 제일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많아지면 지재권, 마켓 대응 이런 것들도 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소싱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집중하는 소싱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 소싱 20%안 해요. 저 4시간씩 소싱을 하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소싱 시간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소싱에 집중하는 시간은 대부분 2시간이 안 될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자, 소싱을 4시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사이에 막 주문 처리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막 전화도 오고 메일도 보고 하다 보면은 내가 계속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실제 집중하는 시간은 대부분 매우 적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 이게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고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이 가능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멀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문 처리도 받으면서 소싱하고 뭐 이것도 하면서 소싱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인간은 집중이 필요한 일에는 멀티가 불가능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멀티 집중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잠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안 돼요. 자,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핸드폰 할 수 있어요. 나 멀티가 되는데요? 근데 이런 멀티는 뭐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에서만 이런 멀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소싱 업무는 생산적인 일입니다. 생산적인 일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일이 아니에요. 집중을 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생산적인 업무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한다? 그래서 멀티가 가능하다?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소싱을 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소싱은 정말 생산적인 일이고 집중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물건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게 이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업무를 운전하는 것처럼 습관적이고 생각 없이 한다는 건 애초에 거기서 방법이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멀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어떻게 하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책을 여러 권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오전 시간에 집중이 잘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오직 생산적인 업무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매 대행에서 생산적인 업무는 오직 상품 소싱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유지보수 업무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순 없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매출을 올리는 데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9시부터 11시 반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적어도 구매 대행에 집중하는 시기에서는 구매 대행 고객 응대 안 하고 전화 안 받고요. 카톡도 막 이런 구매 대행 단톡방 많이 있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괜히 보면 또 막 뭐가 올라와요. 그럼 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뭐가 이렇게 됐대요, 저렇게 됐대요 보면은 막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너무 많이 있으면 좋지 않고요. 저는 단톡방을 거의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냥 정보 얻을 만한 것들만 몇 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메일 같은 것도 굳이 안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오후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 메일을 미리 봐버리면 뭐가 막 와 있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막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잡다한 업무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오전에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후로 미룹니다. 오후 시간은 이제 점심 먹고 1시부터 오후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하면은 저는 또 바로 그런 잡무를 하지 않고, 또 이제 쉬다 왔으니까 처음에 또 집중이 되면 또 오전에 하던 거를 좀 이어서 하는 편이에요. 생산적인 업무들을. 근데 하다 보면 오후에 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저는 그때 잡다한 업무들을 몰아서 합니다. 뭐 매일매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이 집중이 떨어지는 시기에 이런 잡다한 업무들을 몰아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별일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 별일이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별일이 생긴다고 해도 진짜 우리한테 중요한 별일은 우리가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진짜 큰일이고 별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진짜 더 중요한지를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4년부터 노션이라는 어플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어쩌면 제 삶을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노션에 관련된 것들도 올릴 예정인데요.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 이건 노션이라는 어플인데 뭐 간단히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이제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계획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 저는 사업을 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 계획적인 성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막 하다가 이렇게 시간까지 다 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저냥 막 그냥 해버리면은 안 지키고 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실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내용들은 좀 지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소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가 생각나. 맞다, 그거 해야지.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다 다 적어놔요. 뭐 예를 들어서 맞다, 소명자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이게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막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참아야 돼요. 무조건 30초만 적고 바로 다시 원래 하던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놔요. 뭐 마켓, 뭐 쿠팡 마켓 뭐 체크할 거 있었지. 상품 뭐 올릴 거, 뭐 나이키 뭐 서칭할 거 있었지.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놓고
뭐 특정 시간까지 해야 되면은 뭐 오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다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들은 막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 뭐 영상 시청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에는 내가 뭐 카드 신청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를 처음에는 그냥 메모장에다가 막 적으니까 나중에 메모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메모장을 새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주간 플랜이고, 여기에 막 이 주에 집중해야 될 것들 막 예를 들면 적어놓고, 뭐 내가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저는 이건 이제 뭐냐면 매일 전 시간을 체크해요. 시간 체크를 안 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생산성 업무 구매 대행에서는 120분 했다. 그럼 제가 목표한 시간, 일주일에 목표한 시간에서 몇 프로를 뭐 달성을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 컨텐츠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금요일까지 했을 때 몇 프로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이번에 부족하네. 뭐 더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 유지보수 업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이거 체크를 안 하잖아요. 여기는 진짜 막 뭐 주문 처리나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계속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시간이 반이 넘어가요. 저도 체크를 안 할 때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출이 똑같아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우리가 생산성 업무에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뭐 특정하게 하고 싶은 거, 요즘에 제가 컨텐츠를 다시 열심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요일별로 나눠야지, 그냥 예전에 막연하게 이번 주에 하나 올려야지, 영상 하나 올려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해요. 사람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의 흐름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내가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소싱 같은 경우도 저는 일주일에 1000개씩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오늘 200개 올리면 20개, 화요일도 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1월부터 계속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들, 패턴들, 이런 계획 같은 거 사람마다 다를까요? 자, 저는 바로 고객 응대를 해야 취소율을 낮출 수 있어요. 저는 고객 전화 다 받아요. 그럼 주문 전환율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더 현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개인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의 지금 생각은 이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는 이게 맞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브랜드를 파는 업체를 하고 있어요. 막 리뷰가 되게 중요한 그런 거는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요. 리뷰 하나하나가. 근데 구매 대행은 여러 상품을 깔아서 하나하나씩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인 구매 대행 사업에서는 이게 틀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규모가 내가 커요. 그리고 막 대박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리뷰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고객 응대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을 써서 고객을 응대 바로바로 하게끔 하면 좋지만 1인 셀러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소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악성 민원이 들어와요, 고객한테. 그러면은 진짜 멘탈이 막 나가고 기분이 잡치거든요. 그러면은 소싱이 집중이 될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처리할 것들을 나중에 해도 사실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구매 대행이고 해외 배송이고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가 몇 시간 뒤에 답변을 줘도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고, 그리고 막 이런 악성 민원들은 굳이 고객이 화났을 때 전화를 받아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좀 시간이 지나고 고객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냥 문자로 응대를 했을 때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더 적고 문제도 더 잘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상품 전화 받아가지고 고객 한 명 마음 돌리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소싱에 집중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팔린 상품을 하나라도 더 찾는 게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CS로 인해서 방해를 너무 많이 받고 집중이 너무 많이 깨져서 이걸 극복한 방법이 뭐냐면 하루에 30분만 CS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 안 받고 문자 답변도 딱 30분 하고 마켓 1대1 문의도 30분만 해봤어요, 한번. 근데 별 일이 안 생겼어요. 물론 고객이 왜 전화 안 받냐 그래서 마켓에 막 항의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켓에다 항의해도 마켓에서 또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그때 또 마켓에 응답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뭐 30분만 하는 거는 조금 극단적일 수 있지만 30분만 해도 진짜 별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은 뭐 직원이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혼자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 아주 일부만 했다. 뭐 하루에 30분이 좀 어려우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딱 특정 시간을 나눠서 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업무를 나눠 놓지 않으면 정말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시간 뺏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에는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적인 업무,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못 하니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왜 다들 모르고 있을까요? 원인조차 파악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왜 안 오르는지 그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책을 해요. 아, 내가 열심히 안 했구나.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이 있거든요. 열심히 안 하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그 노션 있죠. 그 계획 짠 거. 그렇게 월간 계획 짜고 주간 계획 짜고 차곡차곡 살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더 성취감이 있고 뿌듯하고 더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성과도 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죠. 처음에는 매출 오르는 방법만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 만에 매출을 만약에 올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몰라요. 오직 매출이 안 오르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책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오르는 전략도 중요한 만큼 오른 이후의 전략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는 우리가 막 뭐 강의 듣고 막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전략을 세웠는데 오르고 나서 유지할 때는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누구한테 배우든 내가 스스로 연구를 하든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매출이 정체가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구매 대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품 소싱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저도 소싱을 하다 보면은 습관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매일 똑같은 짓만 해요. 그냥 어제 했던 방식 그대로. 물론 매일매일 계속 새로운 걸 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생각으로라도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인지는 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거 하면은 집중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예전에 소싱을 매일 똑같이 하니까 막 드라마 같은 거 켜놓고 했어요. 지겨우니까. 근데 그러면 성장이 안 됩니다. 정말 고민하고 집중하고 계속 보고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게 집중을 하려면 막 중간에 흐름이 끊기면 안 돼요. 인간의 뇌는 집중을 그렇게 쉽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야 더 집중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 번 3개월 만에 얼마나 올라가는 것조차 쉽지 않죠. 근데 이미 한 번 성과를 내본 사람은 저는 이제 그분은 다시 원래 했던 그 방식을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적성에 맞다는 거니까 방향을 바꾸고 문제점을 파악하면 반드시 다시 결과가 나오고 매출이 꾸준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처음에 어떻게 매출을 올리고 이 사업에서 내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